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어 공부하시면서 혹시 왠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치거나 좌절하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다시 힘을 내서 달릴 수 있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슬럼프가 왔을 때 셀프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도 어느 순간 속도가 느려지거나 갑자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두시기를 권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용기가 불끈 솟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외국어 공부는 계단식으로 실력이 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입니다. 이건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계단은 계단인데 보통 아파트나 건물에 있는 계단이 아니라 각 층 간의 거리가 아주 넓은 계단이에요. 이렇게는 느낌이 잘 안 오신다고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단계 오르고 나면 한동안 그 높이에서 걸어가야지 다시 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이에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니 나 왜 이렇게 실력이 정체돼 있지? 기운 빠져. 이런 분들 바로 다음 계단까지 놓인 길 위를 걷고 계신 건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언덕을 올라가듯이 완만한 곡선으로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효과나 느껴지는 것은 마치 그런 넓은 계단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아도 계속 걸으면 다시 한 단계 성큼 오를 수 있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 이런 얘기고요.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데도 아닌 것만 같아서 참을성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별 진전이 없어 보여도 자기 자신을 믿고 매일 꾸준히 하시면 된다는 거죠. 실력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멈춘 게 아니라 그저 평지를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다음 계단이 기다리고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실력이 늘었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멋진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라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몸, 마음, 정신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어떤 걸 머릿속으로 그리냐에 따라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지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아는 PD 선배가 실험을 하셨는데요. 멀쩡한 우유를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한 다음에 제작진이 미리 그 사이에 섞어 놓은 배우 지망생 몇몇이 아무래도 우유가 상한 것 같다면서 배가 아프다고 쓰러지도록 하는 연기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아무 전후 사정을 모르고 참가한 사람들 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상한 우유를 먹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주사까지 맞았는데도 호전이 안 됐고요. 결국은 방송국에 와서 항의를 하게 됐는데요. 제작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러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거짓말처럼 두드러기가 싹 그 자리에서 없어졌어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명령을 주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언젠가 정말 멋있게 영어를 막 구사하면서 세계를 여행할 거야. 이렇게 세뇌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틈이 나는 대로 멋지게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PT를 하거나 여행지에서 친구를 사귀는 상상을 그만하시면 실제로 실력 향상에도 속도를 더할 수 있습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난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아니면 난 정말 타고난 재능이 없나 봐. 이런 생각 절대 금물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뿐 아니라 문화도 같이 배워라예요. 언어는 문화를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면서 문화가 녹아들어있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반대로 문화를 전반적으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 언어도 더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다양한 장르,
예를 들어 아주 쉽게는 그 나라 음식과 식문화부터 음악, 악기, 춤, 스포츠, 전통 축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다든가, 날씨를 비롯한 생활 환경은 어떤가 하는 거를 알아본다든가, 아니면 명절은 어떻게 지내고 어떤 종교를 믿는가, 그 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나 작가는 누가 있는가, 어떤 굵직한 전쟁을 겪었고 정치 사상은 어떤 것들이 지배적인가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알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두껍고 어려운 역사책을 꺼내 들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재미있는 것부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문화에 관심을 갖고 익숙해지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쉽게는 그 나라 음식점을 가보는 것부터, 혹은 그 나라의 음악을 찾아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애초에 공부를 시작한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다시 상기시켜라입니다. 앞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내가 어떤 출발선상에 서 있었지? 이것조차 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언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언어 공부는 그런 경향이 더 심한 것 같아요.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신없이 가다가 왠지 막다른 길처럼 느껴질 정도로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요즘 말로 멘붕이 오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공부를 시작했지? 이런 회의감이 들고요. 처음 마음속에 품었던 의지의 불꽃이 싹 사그라들게 되거든요. 이럴 때 다시 불을 붙여주는 방법으로는 과연 어떤 일을 계기로, 어떤 목표가 있어서,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혹은 어떤 꿈을 달성하고 싶어서 내가 공부를 시작했는지 내 기억을 되살려주는 것이 아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실 때 글을 한 편 정도 써두시면 좋아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려는가. 아니면 셀카로 비디오 녹화 같은 거 해두셔도 정말 좋거든요. 힘이 빠질 때면 그거 다시 한번 열어보고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방금 전 얘기한 궁극적 목표까지 달려가기 위한 연료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외부의 자극제를 설정하라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지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거든요. 스스로가 의지 박약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이럴 때는 외부에서 나를 자극해서 일으켜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남들이 해줄 때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적극적인 마인드를 발휘해서 설정하시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스터디 버디를 구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공부는 아무래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접기가 쉬운데, 함께 공부하는 파트너가 있으면 그런 확률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게 다 귀찮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도 친구랑 한 약속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시험에 등록을 해놓는 방법도 있어요. 대단한 자격증이나 공인되는 점수가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먼 목표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나 스스로 중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포열대를 세운다는 개념으로 온라인상의 모의 시험이나 아니면 문제집안에 있는 테스트들을 내가 날짜를 정해서 시험인 것처럼 해볼 수 있게 정해놓으시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셀프 동기부여를 하고 기운을 얻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는 너무 묘연한 일로 보이긴 하지만 코로나도 분명히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니까 여행 계획을 미리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죠. 토론 같은 걸 같이 할 수 있는 스터디 그룹을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제가 했던 방법인데 개인 지도 선생님을 구해서 저를 꼭 단단히 잡아주세요. 스파르타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좋아요. 또 있죠. 유튜브 손미나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는 좋아하는 일과 외국어 공부를 연결하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맨날 책만 끼고 계시지 말고 노래 가사의 뜻을 찾아서 배우고 따라 불러본다든지,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홈트를 할 때도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트레이너의 영상을 보면서 한다든지,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걸 테마로 하는 다큐를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서 찾아본다든지, 또
또 요리를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된 레시피 책을 보면서 영어로 요리를 가르치는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를 한다든지,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자동차에 관련된 단어들을 몽땅 찾아서 배워본다든지, 방법은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의 뇌도 언어를 더 빨리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7번째, 무조건 해라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일단 공부를 하는 게 사실 답이죠. 경마장에서 옆을 볼 수 없게 이렇게 눈을 가려놓은 말들 보셨죠? 내가 그 말이다 생각하고 그냥 앞에 놓인 태스크를 매일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고비만 넘길 수 있으면 계단을 오른다는 게 어떤 건지 체감하게 되고요. 그걸 한번 알게 되잖아요. 그 계단을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되면 실력이 좀 더디게 들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또다시 계단을 오르는 일이 전보다 쉽게 느껴지고 그것이 다시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하면 실력이 늘든 아니든 지금 내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외국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주저하고 이럴 시간에 하나라도 더 실행에 옮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드리는 얘기는 정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장해 두셨다가 힘이 빠질 때 또 보시고,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응원차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외국어 공부는 그 어떤 일보다도 셀프 동기부여가 중요하고요. 또 큰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직접 체험하고 느낀 점들을 정리한 이 내용이 여러분께 부디 용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힘내서 쭉쭉 달려나가 보시죠. 잘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 들고 돌아올게요.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